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시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행사나 미팅이나 이런 걸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를 여는 에듀페어 사업단의 대협력 이사를 맡고 있는 최정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시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날짜 잡는 데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만 되는 이런 기류에 서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의 대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익현 목사님을 모시고 대회 선언 및 인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대회장 이런 거는 제가 어릴 때 반장 한 거 빼고는 처음 뭐 지방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색합니다. 사실 오늘 이 창립식이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창립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어쨌든 이런 좀 의미 있는 행사가 필요하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실은 이런 행사를 갑자기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규모 있게 뭐 저도 이제 아는 뭐 지인이나 친구 목사님들이나 자제분들이나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이렇게 시범도 하고 즉석 교육도 있고 좀 규모 있는 행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안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미래를 여는 기독교 교육 포럼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포럼이라는 이런 말이 아마 좀 기독교에서는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포럼이라는 행사를 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포럼을 특히 뭐 교회에서 이제 예배, 세미나 주로 이제 이러지 아니면 컨퍼런스 이렇게 했지 뭐 포럼이라는 이런 것을 갖지는 않았는데 포럼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 미래를 연다는 것도 더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여는. 근데 이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이라는 것을 이제 갖기까지 실은 여기 박용우 대표라는 오늘 이제 설명을 좀 하시겠지만 이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이 이제 이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솟아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아마 이제 설명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 있겠지만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한 8년 전에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당선된 세월호 뭐 그런 일이 한참 있었을 때 그 8년 전에 평교사로 지원을 해서 그때 9% 좀 넘게 얻으셨죠. 9% 정도 얻고 이제 10%가 넘으면 그 선교 비용을 돌려받는데 9%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말로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선거운동을 안 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선거운동을 못하고 9점 몇 프로에서 멈춰서 운명의 장난같이 상이 뭐 꽤 아주 부유한 풍족한 삶을 살다가 완전 하위 1%. 제가 눈물 나는 얘기 몇 가지 들었는데 하여튼 완벽하게 하위 1% 그것도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완벽한 하위의 삶을 이제 살게 되셨던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미래 교육이라는, 그리고 뭐 3D 프린터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쪽에 시범 삼아 몇몇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국제학교 학생들을 이제 키워서 걔네들이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이제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제 이런 어떤 미래 교육에 실제적으로 또 본인의 교육 현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또 같은 이제 함께 이렇게 출마했던 현 경기도 교육감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경기도를 이제 미래 교육 쪽으로 계속 바꾸는 이제 그런 멘토 역할을 이제 이분이 계속 해 오셨고, 저희하고 만나게 된 것은 아마 몇몇 분들 아마 그때 참석하셨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 3년 전쯤에 저는 이제 저대로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이제 이 지역에서 3천 명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좀 황당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음성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소명을 발견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저에게도 좀 비전이 있었고 좀 황당하긴 하지만 같이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한 3년 전쯤에 여러 가지 드론도 띄우고 아이들 장난감처럼 이렇게 AI 자동차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시범도 하고, 또 3D 그런 안경 끼고 이런 총 쏘는 이런 것도 하고 꽤 재미있게 그때 즉석 교육과 함께 행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박용호 대표님의 변함없는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래 세대를 아주 4차 산업 교육과 함께 완전히 교육을 바꿔서 새롭게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강남이나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닌 이런 보령같이 좀 작은 도시, 이런 도시가 샘플이 되어서 완전히 도시 전체를 바꿔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완전히 아주 바닥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꾸기에는 보령 같은 이런 도시가 좋다. 이러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한 3년 정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꾸준히 여기 최정직 대외협력이사님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간간히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아마 여러분 아시지만 머드 박람회가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총 어떤 관계, 이런 쪽에 4차 산업 교육 쪽에 앞서 있는 업체, 또 그런 네트워크가 총동원되어서 이제 보령시에 머드 박람회를 하고, 이제 이 박람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함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령을 미래 교육 도시로,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완전히 새로운 교육,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려줘서 이 아이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열방을 선도하는 그룹이 되는 이제 이런 어떤 비전만큼은 저희가 같이 함께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전략과 또 경험이 있고 필드에서 많은 그런 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타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 보령시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만났을 때 3년 전에 만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분이 일괄됩니다. 말이, 그러니까 일괄적인 어떤 이분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박 대표님의. 그리고 꿈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4차 산업이라는 우리 보령 머드 박람회라는 해양 머드라는 그런 그것이 메인 주제인데, 사실은 그 메인을 위협할 정도로 함께 이 4차 산업이라는 이 필요한 이런 교육과 산업을 이런 박람회에 이렇게 가져오는 이것도 이제 우리 스타일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단순히 이제 하나님만 도우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도 준비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설명회와 취지를 우리 박용우 대표님에게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용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다가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이라는 걸 이제 창립식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강남구 노년 1동의 그 작은 지하교회인 포도나무 교회의 그 집사로서 제가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19년 6개월 동안 평교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영어 교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 암담하고 또 뭐 학생 인권 조례다 뭐 해가지고 이제 진보 교육감이 그 당시 교육감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생님들의 그 교권도 추락하고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가 없는 걸 보고 제가 결정권자가 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교사 출신으로다 경기도 교육감에 이제 출마를 했었다가 그 낙선하면서 제 삶이 전혀 이전 생활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제 우연히 어떤 계기가 돼서 갔다가 그 문을 열면서 이제 그 당시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따뜻한 게 들어오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그 평강과 평안이 몰려왔고, 그러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결국은 제 고향 수원을 떠나서 그 노년 1동에 있는 대한민국 강남 땅에 그 옥탑방이라는 걸 있는 거로 전 처음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3년 9개월이라는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옆으로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다 좀 그 집보다는 좀 나은 곳으로다, 환경이 좀 괜찮은 곳으로다가 이사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뭐 코로나19 시대, 뭐 우리가 그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암담하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입시 교육에 그동안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기존의 이제 교육 과정으로다가 왔고, 그 이제 대학도 갈 때 어떤 소위 말해서 스카이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거기를 가기를 꿈을 꾸는데 실상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낙오되는 아이들의 삶은 어떤 학력이라는 차이로 인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차별,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위축감, 자신감 상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제가 교육자로서 해줘야 될 게 뭘까? 내가 교육감이 나와서 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낙선한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돼서 과연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다가, 저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4차 산업에 관련한 그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를 좀 만들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그 미래 교육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 일을 이제 8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3D 프린팅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가 이제 거의
이제 구축이 됐고 지금은 뭐 메타버스, 뭐 AI, 빅데이터, 로봇, 드론, 코딩,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이 시대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기업들과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3년 전에 그 당시에 여기가 한내 순복음 교회였었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생명동산 교회로 바뀌었는데 김익현 목사님의 그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소망이 저하고 많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보령이라는 지역이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이제 4차 산업 메이커스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뭔가 좀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것도 난 성공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최정직 우리 대외협력 이사님께서 저를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전화로도 하고 뭔가 우리 보령을 좀 뭔가 바꿔야 되는데 바꿀 힘도 없고 그래서 엄청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좀 만만치 않은 거리고 저도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보령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좀 교제도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의 이제 또 꿈이 우리 다음 세대의 어떤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또 이렇게 품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저도 교육자로서 그 정도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다 이제 오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러면 뭔가 좀 구체적인 실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보령 글로벌 미래교육연구원을 그 창립식을 했습니다. 저기 무창포에 있는 호텔 테라마르에서 그래서 그게 또 시발점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보령 그 글로벌 미래교육연구원과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아프리카 르완다 연합대학교 이창기 총장님하고 MOU를 맺고 그 르완다와 보령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작년에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한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고 그 아시는 분이 아 그 박 대표가 좀 아이디어가 있으니 이 보령 박람회에 뭔가 기획회의를 하는데 한번 좀 참여해 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 보니까 뭐 예산은 이미 다 책정이 다 끝났고 2018년도에 이게 준비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고 저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그 감독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감독이 좀 아이디어가 뭐 없을까요 하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따 좀 잠깐 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릴 그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여는 에듀페어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거 너무 좋다 컨텐츠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해안에서 하는 국제 박람회에 우리가 이 4차 미래교육이 같이 융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령을 찾아올 것이고 우리 미래교육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좀 공유해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로부터 지금 그 미래를 여는 에듀페어에 대한 추천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이제 과학기술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의 또 추천사도 받고 있고 받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걱정하고 거기에 좀 인식이 있는 분들이 좀 역량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에듀페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7월, 8월 한 달간 이제 박람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 보령으로 온다면 정말 보령은 우리 미래교육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거는 창립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령에
그 제가 김익현 목사님한테 그럼 보령에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한 200여 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전에 그 평창 올림픽에 갔을 때 그 이제 뭐 끝나고 나서 그때 되게 겨울이니까 추웠죠. 그러니까 이제 관람객들이 빠져나오는데 그 도로에서 그 이런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따뜻한 차도 대접해주고 뭐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 이 보령 에두 이 페어에서 이런 지역 사회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같이 동참해주면 지역 사회의 어떤 축제로다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그릇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트루바인 선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미래를 여는 에듀페어와 좀 컨셉이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이게 같이 오늘 이 창립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창립식을 준비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 보령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 창립식.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급속하게 온오프라인을 활용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독교 또한 이러한 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충남 지역 보령에서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 창립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세대의 미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제시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IT 기술 교육을 융합한 글로벌 선교사를 양성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국내외 전도 선교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넷째, 국내외 교회 플랫폼 생태계를 활용한 교회 연합입니다. 다섯 번째, 매월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 개최 국내외 기독교 현안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좀 간략하게 적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잘 몰랐는데 보령을 오가다 보니까 그 칼 귀출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고대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교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보다 그 이전에 그 독일 그 유대인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정확한 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 칼 귀출라프 선교사가 고대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둔 그런 곳이구라는 게 저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박람회와 우리 기독교 포럼과 이 고대도에 있는 그 칼 기출라프 선교사의 그 선교지가 서로 융합이 되면 이 글로벌로다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이 보령을 찾아오고 고대도에 있는 칼 기출라프 선교사의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어떤 성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 진행되어 온 그런 이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하게 제가 아침에 연락을 드려서 그냥 일정에도 없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 르완다 연합대학교
그 이창기 총장님을 모시고 또 이창기 총장님이 전에 MOU 맺은 그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설명을 해주신 박용호 대표는 지금 해양 박람회에 4차 미래 교육 진로 박람회라는 이것을 하고 있는 에듀페어, 미래를 여는 에듀페어 사업단 대표이십니다. 지금 박람회로 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박용호 대표에게 이 박람회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처음에 예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20-30명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좀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진호 장로님 모셨습니다. 그 옆에는 김석주 집사님, 우리 백상호 장로님, 우리 김봉환 장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광국 장로님, 그리고 이제 이교회 우리 이성호 전도사님 할까? 이성호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선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시의원 후보로서 대천 1, 2동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한면택 장로님, 그리고 이제 저희 글로벌 타임즈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그 우리 우치원 실장님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소개했던 박용호 대표님. 예. 근데 이제 가장 멀리서 오신 우리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보령에 한 번도 아니고 또 다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요. 우리 이창기 총장님 한번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 오늘 이 행사까지 멀리서 오셨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축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저희가 지금 르완다의 마지막 그 컨테이너 작업을 내일 모레 해요. 그래서 지금 굴에 지금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용호 대표님이 전화가 와서 뭐 여길 꼭 와야 된다고 갑자기 1시간 전에 와서 쫓아왔더니 또 차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왔습니다. 근데 참 제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좀 보완을 했어요. 제가 그 보령에 대한 저번 때 왔을 때 들은 얘기하고 쭉 검토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이제 아프리카 커피를 좀 이쪽으로 좀 연결해서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고 싶어서, 잘 아시겠지만 강릉이 이제 커피 축제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시를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부산시가 이제 지금 커피를 박물관을 만들고 예산도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몇백억 들여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특보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이제 보령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생각한 게,
아프리카 커피를 좀 특성화시키면 참 좋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 대표님이 이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여는 기독교 포럼 창립식에 이제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 눈에 탁 띄는 게 두 번째, IT 기술 교육을 융합한 글로벌 선교사 양성이라는데 제가 마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가 쉬운 4개 국가인데요. 그 중에 10개 국가에 10개의 전문 대학을 세우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한 3년 후에는 또 3번째로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융합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장소와 이런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시차를 극복하는 요즘에는 이제 전부 연결이 되고 특별히 아까 그 구글 이게 뭐죠? 안경 쓰고 하는 AR인가요? AR을 통해서 학생들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동물의 왕국, 아프리칸 동물들이 많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그걸로 좀 그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하고 또 보령 축제라면 그런 축제적인 걸 넣어서 해외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결국 융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령이 그런 면에서 여기가 참 맞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3,000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3,000명 중에 한 100명만 저희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로. 그럼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창립식에서 갖고 있는 5가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총론적인 건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있듯이 우리가 너 보고 너 배고프지 밥 많이 먹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을 먹게 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령을 중심으로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선교사 양성 훈련원이 여기에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관련된 장로님들 많이 오셨는데 나중에 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마사이족 아시죠? 마사이족 키 크고 막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자하고 이제 성인이 되려면 사자를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는 아닌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사자를 잡다가 핸드폰이 울리면 전화를 받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99.9 그러니까는 17세 이상 또 65세 이내의 사람들은 핸드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미래를 여는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독교가 옛날에는 사회를 리드했는데 지금은 많이 우리가 사실은 사회를 쫓아가는 입장이 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리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같은 위대한 기독교의 용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 선교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박 대표님한테 이게 지금 이 포럼이 보령에서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작은 작지만 이것이 잘 준비가 돼서, 지금 현재 한국이면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세계 최고니까 우리 기독교 미래를 여는 기독교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금 한 분 한 분의 씨앗이 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어떻게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나 분명히 오늘 이 행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그러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안 됐고 이 행사가 만족스럽지 못하셨겠지만 다 그 사진 촬영하고 그 이외에 저희 이제 우리 에드피아 사업단 박용호 대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박람회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저 기념촬영 하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네. 그냥 밑에서 기념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간소하지만 다과가 있습니다. 그 차하고 이렇게 여기 헝구맘하고 저쪽에 식수함에 앞에 커피, 차, 뭐 음료수 있으니까 사진 촬영하시고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면 되고 위로 올라가실까요? 아니 그냥 여기서 찍으면 보일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그냥 보이니까 앞에서 찍고 네.